하프런닝인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두 요소를 잘 조합해서 하프 마라톤 완주 훈련의 핵심 두 가지 설명드려 볼 테니까 10km를 넘어 하프 성공까지 함께 가보실까요? 10km 완주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프 마라톤 완주 훈련은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21.1km까지 달릴 수 있는 균형 있는 능력치 향상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느린 속도로 오래 달리는 유산소 지구력, 특정 속도를 유지하는 젖산 역치, 마지막 스퍼트 때 발휘할 스피드, 이 세 가지 능력치를 체계적인 훈련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하프 완주 훈련의 핵심 요소거든요. 훈련 종류는 이전 콘텐츠에서 다뤘던 거 알고 계시죠? 이를 능력치 발전에 대입한다면 이지런은 유산소 지구력, 롱런은 장거리 지구력, 템포런은 젖산 처리 능력, 인터벌 훈련은 스퍼트 스피드 능력 향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목표 페이스에 맞춰 진행하면서 우리 몸을 하프 마라톤에 최적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면 특정 능력치만 발달하거나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효율성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능력치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하프 런닝이라면 12주에서 16주의 기간 동안 다양한 훈련으로 주 3에서 4회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훈련마다의 목표 페이스를 기준으로 매주 정해진 날에 계획된 훈련을 꾸준히 소화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목표 페이스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여기 콘텐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 4회 러닝으로 하프 훈련 플랜을 세워보자면 하프 훈련의 기본인 이지런은 훈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회복주를 포함해서 주 2회에서 3회 설정하시고요. 템포런은 이지런과 롱런 사이에 주 1회 배치해서 목표 페이스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프 완주의 핵심인 롱런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1회 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화요일 이지런, 목요일 템포런, 토요일 롱런, 일요일 이지런으로 하프 마라톤 훈련 계획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인터벌 훈련은 내 체력이 충분히 쌓였구나를 느낄 시점인 후반부 기간에 템포런과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셔야 할 점은 꼭 목표 페이스에 따라서 훈련 페이스도 설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런닝일수록 계획 실천에 대한 압박감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100% 지키겠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서 그 꾸준함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능력치 향상의 동력이 될 테니까 하프 완주까지 저와 함께 계속 달려가 보시죠. 무리 없이 21.1km를 정복하려면 거리 소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롱런 훈련이 필수적인데요. 주 1회 실시하는 롱런의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하프 완주를 위한 능력치 향상과 훈련 과정에서의 부상 방지를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주 4회 16주차 훈련 계획표를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10km 완주 경험이 있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하프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하프 런닝이를 대상으로 한 플랜입니다. 10km 훈련 때 적용했었던 10% 법칙 기억하시죠? 하프 훈련 역시 매주 총거리를 10% 법칙으로 늘려나가면 되는데 롱런 훈련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컷백주를 포함시키는 것이 훈련 계획의 핵심입니다. 컷백주는 거리를 다시 줄여주는 주차를 뜻하는데요. 3주까지 연속으로 거리를 늘려주다가 한 주는 다시 거리를 줄여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해주는 훈련 주차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진적 거리 증가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달렸다 해도 부상을 당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중단되잖아요. 그 허무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상 방지와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은 하프런닝이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통증, 극심한 피로감 같은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계획된 훈련을 쉬시거나 강도를 낮추는 방식의 유연함을 꼭 발휘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훈련을 지속하는 것만이 하프마라톤 완주라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무턱대고 뛰면 큰일 난다는 걸 몸소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훈련 한 달이 넘어가던 시점이라 약간의 자만심이 생겼던 건지 롱런 훈련에서 목표 페이스로 달려볼까? 라는 결심을 하필 출발 10초 전에 해버렸거든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잖아요. 대차게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요. 초반엔 당연히 영차 뛰었는데 중후반 넘어갈 때쯤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TMI지만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 유물을 편두통이 가끔 찾아왔었어요.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그 증상이 하필 이날 뛰다가 와버렸어요. 너 지금 과부하야 라고 제 몸이 참다 못해 말을 했던 거죠. 정말 다행히도 근처에 벤치가 있어서 들어 누웠더니 편두통과 체력 고갈에 결국 사람은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계획대로 하자, 무리하지 말자를 매번 다짐했는데도 꼭 한 번씩 내 맘대로 하고픈 이 쓸데없는 객기가 불쑥 나와버려서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택시 타고 돌아갔더니 10,000원이 훌쩍 넘었었는데 한편으론 이 먼 거리를 내가 요즘 달리고 있구나 싶어서 새삼 뿌듯하면서도 이러니까 내 몸이 나만하질 않았지 싶더라고요. 런린이에게 런린이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런린이 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저처럼 몸 잃고 돈 잃고 정신 잃고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올해 가을 하프 마라톤에 출전해서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프 런린이로서 저처럼 하프 마라톤에 도전할 런린이 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콘텐츠 공유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셔서 런자기 채널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달려봐요. 안녕.